오늘의 미국. 김일성 주석의 105세 생일에 맞춘 북한의 새로운 핵 테스트는 기정사실화되고 그 이후 미국의 군사행동 가능성은 예측하기 힘듭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중국의 기대지만 중국의 양보 범위에는 지정학적 딜레마가 있습니다. 영국 신문 가디언에는 김정은은 미친 게 아니라 총명한 핵 정책을 하기 때문에 미국이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한 칼럼이 실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예측 불가능한 캐릭터를 몇 시간 만에 세 가지 주요 이슈를 180도 바꾸면서 다시 증명했습니다. 한때 그림자 대통령으로 불렸던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대통령에게조차 깎아내림을 당하는 요주의 인물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세 자녀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결과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임기 100일이 채 되지 않아 플로리다주에 있는 자신의 사교 클럽에서 3분의 1의 기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에게 대접한 음식을 만든 이 초호화 사교 클럽의 부엌은 13가지 보건법 위반 지적을 받았습니다. 살아있는 105세 할아버지가 숨진 김일성 주석과는 다른 방식으로 생일 축하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보통 뉴스를 전하다 보면 이 아이템은 하루 이틀 있으면 그 완전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중간에 괜히 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그저 어차피 뉴스도 많은데 뒤로 좀 놔둬야지 되겠다 하는 생각을 들 때가 많습니다. 설령 약간 그 센세이셔널해서 청취율을 높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것도 그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자제하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결론이 없으면서도 집중적으로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북한 핵 이슈가 지금 그런 내용인데 미국의 여러 전문가들,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속해 있는 그룹은 너무 많은 자료 등을 종합 분석해서 위성 이미지 등이죠. 그런 결과 등으로 볼 때 북한이 곧 지금까지 해왔었던 핵 테스트 가운데 가장 강력한 테스트를 6번째로 하게 될 것이다. 뭐 물 샘플이라든가 등등을 다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에 관해서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 웹사이트도 그렇고 로스알라모스에 있는 그 미국 과학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그 핵 테스트가 굉장히 히로시마의 그 폭발 때보다도 20배나 강한 그 정도의 강도를 갖고 있을 수 있다. 만약에 한다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할 것으로 보고 있고 282킬로톤 정도는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뭐 북한을 창건한 김일성 주석이 살아있다면 105세가 되는 날인 4월 15일. 로스앤젤레스로는 4월 14일 금요일이네요. 오후부터 그 몇 시간이 굉장히 그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손주 김정은 지금 국방위원장이 뭐 목표가 그거잖아요. 최종적인 것은 아주 그 원자 핵탄두를 작게 만들어서 미국까지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성과 같은 것 진전이 굉장히 그 빨라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는 해외에서 기자들이 한 200명 넘게 초대돼서 북한에 들어갔고 4월 15일에 이벤트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 전까지는 그 리플리 CNN 방송의 특파원이 그 유일하게 그 특파원으로서는 가 있었는데 물론 뭐 AP통신은 오래전에 그곳에 오피스를 오픈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 어제 오늘 그 이틀 연속 바로 그 CNN의 그 윌 리플리 그 특파원이 아주 젊습니다. 현장에서 리포트를 하고 있는데 풍계리 현장에서 리포트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 질문을 하고 답변을 했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그 특파원으로서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굉장히 그 긴장이 강화되고 있다는,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만은 하고 있습니다. Kim Jong-un may be ready to push the button at any moment on this country's sixth nuclear test. So
Will it happen ahead of North Korea's major national holiday, the Day of the Sun, on Saturday? We certainly don't know, but the tension continues to escalate here on the Korean Peninsula. They've been using this solid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현장에 있는 그 아틀란타겠죠. 그 앵커들이 여러 가지 그 질문을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오후에 가보니까 북한에 관해서는 뭐 영국에서 발행되는 여러 뭐 써니라든가 이런 신문들은 자극적인 것을 많이 내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다른 언론사들에서 확인하느라고 시간이 필요할 때 먼저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제 그 많은 그 지금 북한에 가 있는 그런 해외의 저널리스트들에게 빨리 모여라. 북한에 다녀오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아시겠지만 갑자기 뭐 버스를 타고 내려오라고 한다던가 새벽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CNN 특파원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셀폰도 다 놓고 오라고 다 압수당했대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봤더니 이제 김정은 그 국방위원장이 아파트먼트를 큰 것을 지었는데 그 아파트먼트가 높은데도 뭐 군대를 동원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1년 안에 지어진 경제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보여주는 우리가 아무리 뭐 다른 나라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많다고 하지만 이 정도다 하는 그 장소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And we received a phone call here at our hotel shortly after 4 o'clock this morning from our North Korean minders. They said we had to put on suits, leave our cell phones behind, and get on buses, and we didn't know where we were going. What we went to was a security check with the North Korean equivalent of the Secret Service. 당연히 뭐 경비 그 시큐리티 체크를 했고 그리고 나서 어제는 그 준공식에 이제 그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왔는데 검은색 그 머세디스 벤츠 리무진을 타고 왔다 하는 얘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appeared. There were at that point tens of thousands of North Koreans in the crowd around us. He was there for the ribbon cutting of a new high-rise apartment complex that he ordered his soldiers to build in just over a year. Again, talking about North Korea trying to show their economic firepower. He didn't say a word, but all he had to do was cut the ribbon and clap.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 리본을 그 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그 동원이 된 것이겠죠. 박수를 굉장히 많이 쳤다. 다만 이제 가까이서 그 기자들에게 그 사진을 찍고 볼 수 있도록 접근을 허용했다는 그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4월 15일에 경제력을 과시를 한 것이죠. 우리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며칠 있으면 과연 정말 그 새로운 히로시마 그 원자탄보다 20배나 강하다는 것을 테스트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그 트럼프 그 대통령이 항공모함은 한반도에 보내면서 중국의 뭐 환율 조작국 아니다 이런 그 얘기까지 하면서 뭔가를 해라 하고 있지만 중국이 어떻게 할지 또 그 미국이 그 이후에 중국이 해주는 것에 따라서 어떤 반응을 할지 아무도 그 모르는 것이죠. 어제 이제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낮 1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월스트리트저널과도 인터뷰를 했고 하는데 중국이 이제 뭔가를 할 것이다, 해줘야지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함께 오늘 아침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보도를 하는데 이 내용의 상당 부분은 제가 어제 그 뉴욕타임즈를 인용을 해서 전해드렸었던 중국이 마지막으로 북한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는 오일 수출을 안 하는 것이잖아요. 물론 뭐 그 기간이 얼만큼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도 짧게 한번 있었었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에요. 그래서 LA 타임스도 마찬가지 그런 지적을 하고 어제 뉴욕 타임스 보도를 그대로 전하고 있는데요. 거의 그 중국의 CCTV, 신화통신, 글로벌 포스트 등에서 지금 그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한 그 비판적인 어조를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 사람들도 만약에 그 미국이 그야말로 북한을 선제 공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적어도 북한이 뭔가 미사일 테스트를 하고 발사를 했을 때 그것을 중간에 떨어뜨리는 요격이라도 미국이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너무 그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일반 사람들도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중국 정부는 북한 이슈에 대해서는 물론 뭐 그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도 말은 했습니다만 안정을 얘기를 하잖아요.
비핵화보다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는 것이요. 또 중국 사람들도 만약에 평양이 4월 15일에 핵 테스트를 하면은 유엔이 원하고 미국이 원하는 만큼 강력하게 북한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지 된다. 가장 강력한 대응은 오일 수출 중단. 이렇게 그 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분위기까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전하고 있습니다. 조엘 위트 존스 홉킨 대학교의 그 한미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 얘기하기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전략이 뭔지 아무리 연구를 해도 지금 파악이 되질 않는다. 다만 중국과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종의 합의 같은 것은 할 것으로 그 정도만 예상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디언이 지금 그 컬럼을 쓴 것인데 가디언의 그 이삭스톤 그 피쉬라는 이 사람이 그 아시아 소사이어티에 있고 그리고 지금 뭐 다른 곳에 일하는 포린 팔러스에 글을 많이 쓰는데 지금 안식년입니다. 오늘 가디언에 쓴 것을 보면은 간간이 나오는 지적이긴 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몇 개월 전에 아니면 지난해 말 그 정도로 되는 것 같은데 뉴욕타임스가 USC에 있는 뭐 데이빗 강 교수라든가 아니면 그 부시 시절에 대북 특사도 하고 했었던 그 빅터 차 교수 이런 사람들의 말을 인용을 해서 김정은은 미친 게 아니다. 굉장히 합리적이다. 그때 뉴욕타임스의 표현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김정은 또 북한을 미쳤다고 하지 말고 그의 그 목적을 이해를 해야지 된다. 김정은은 지금 핵을 가지고 아주 총명하게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깊이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첫째는 김정은을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둘째, 남한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 남한이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켜봐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은이 정말 그 협상하기 힘들다는 것은 너무나 그 잘 알려진 것이고 얼마 전에 존 맥케인 미국 상원의원이 크레이지 그 팻키드가 북한을 이끌고 있다. 정말 미친 살찐 아이가 북한을 이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너무나 단순한 평가라고 말합니다. 벼랑 끝 전술을 확고하게 믿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왜 저렇게 그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는지를 이해해야지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 한국 분들이라면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원론을 짚어주니까요. 사담 후세인이나 무아마르 카다피처럼 죽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게 김정은. 그래서 핵무기를 계속 개발할 수밖에 없고 북한을 뭐 몇십 년 동안 겪어본 사람이라면은 얼마나 또 김정은이 그러한 그 핵파워를 가지고 북한에서 내가 강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제대로 활용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그 위험해 보이는 게 중국이나 한국에서 이렇게 강하게 북한에서 나올 때마다 먹을 게 생긴다는 것이요. 누가 북한 붕괴를 원하겠어요. 중국이나 한국 가운데서.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남한을 향해서 불바다 위협을 했었던 것이 북한이고 서울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 선거 이후에 아무래도 그 이 사람도 그 아직까지 뭐 여러 가지 어제 후보 첫 번째 토론회도 있었습니다마는 평양에 대해서 화합하기를 원하는 쪽에서 대통령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세 사람을 보자면 심상정 씨 빼놓고요. 홍준표 씨 빼놓고 뭐 문재인 후보가 됐던 안철수 후보가 됐던 지금보다는 평양에 조금 부드럽게 대할 것으로 보이니까 그러면서 그 점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군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 2015년도에 책 쓴 거에서 뭐 북한이 뭐 회담을 하려고 하니까 10만 톤 옥수수에 40만 톤 쌀에 30만 톤 화학 비료 1억 달러 기간 산업 지원 비용 100억 달러 돈 이래서 거절했더니 그 다음 해에 천안함 사태를 일으키더라 하는 얘기요. 중국의 경우는 캐시로 얼마나 그 북한에 대해서 도움을 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다만 그 마켓을 오픈한다던가 세계의 그 재정 그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줬고 한국은 뭐 캐시를 많이 줬고 서울이 김정은에게 선거 이후에 다시 선물을 주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물론 이제 그 통일이 되고 북한과 말이 잘 되고 하면은 한국은 그 이득이 된다고도 지적을 합니다. 적어도
전쟁, 그 피바다 전쟁은 피할 수 있잖아요. 서울을 파괴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나 이제 무조건 그 돈만 주는 것에 대해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또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켜봐야지 된다 하는 얘기.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돈 줬어요. 북한에 여러 가지 뭐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해서 오바마 대통령 전까지죠. 클린턴 대통령이 어떤 그 회담을 시작하면서부터 95년부터 오바마 전까지 12억 달러 정도는 원조를 했는데 이제 그 한국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인가? 그리고 앞서 본인이 얘기한 이것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냉정하게 따져봐야지 된다는 얘기고 지금 CBS 방송이 물어봤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과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이슈에 대해서 잘 처리할 그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39%의 사람들은 믿습니다. 56%는 아니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것도 뭐 당에 따라서 달라요. 민주당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잘할 것이다. 12%, 공화당은 78%, 무당파 34% 해서 평균이 이제 그 39%가 잘할 것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잘못할 것이다 하는 부분은 민주당은 85%, 공화당은 20%, 이제 무소속은 57% 해서 56% 평균 뭐 당 가릴 것 없이 다 합쳐서 56%는 믿을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뭐 편하게 표현을 하자면 과반수 이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를 불안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CIA의 전에 그 러시아 그쪽에서 일도 했고 뭐 아시아 쪽도 많이 분석도 했고 하는 그 스티브 홀이라는 사람인데 북한 이슈를 뭐 블랙 or 화이트로 보기에는 이건 너무 단순하고 순진한 것이다. 굉장히 그 복잡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중국은 할 수 있잖아.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지만 북한이 완전히 붕괴되도록까지는 할 수 없는 게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가 어디까지가 그 중국의 마지노선이고 또 한국의 그런 그 경계선인지를 미국도 알고 그 조정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인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요.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 위에 캐나다가 있고 남쪽에 멕시코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 미국이 중국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캐나다가 완전히 붕괴해서 미국으로 그 국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 그리고 이제 멕시코가 중국 손으로 넘어가는 것, 미국이 원하겠습니까? 원치 않죠. 그래서 중국으로 볼 때는 이제 미국의 그 캐나다 격인 북한이 망하는 것도 원치 않고 또 그 남쪽의 그 한국이 미국 손에 완전히 넘어가는 것도 원치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그 시대 정신이라든가 국제 관계의 어떠한 그 분위기 같은 것을 파악을 해서 중국에 요구하는 것도 적당히 그 알만큼만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이고 한국은 너무나 딱한 것이 미국에게 어제 그 무슨 뭐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들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미국에게 북한에 대해서 어떠한 그 군사적인 행동을 할 때는 제발 우리 모르게 하지 말고 알려주기라도 해라. 하기 전에. 라는 그 한국의 입장이 얼마나 지금 애매모호합니까? 잠시 뒤에는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 저절로 뭐 처세 내지는 처신 같은 것을 하게도 되는데 백악관이 지금 너무나 이 처세나 처신에 있어서 위험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사람이 처세술, 처신술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돼 하는 생각까지 일반 사람들에게는 보여주고 있거든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는 것 가운데 하나는 나는 예측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그런 것을 다 말합니까? 어제 그 노스코리아에 대해서도 절대로 그 아무도
never know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은 정말 계속 그것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불과 몇 시간 만에 중국, 나토 또 무역에 관해서 오랜 동안 주장해 왔었던 입장을 싹 바꿨습니다. 뭐 워싱턴이 원래 그렇긴 하지만요. 정치인들이 뭐 말 바꾸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조금 뭐 다르기는 하죠. 뭐 비즈니스맨이라서 융통성이 있다. 이렇게 그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 달라도 너무 달라서요. 일단 그 나토 그 사무총장과 함께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엔스 스톨텐베르그 군사동맹 나토가 무용하다고 얼마나 얘기를 했었어요.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도. 그런데 더 이상 나토는 무용지물 아닙니다. 세계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보루입니다. 180도죠. 그리고 또 그 중국의 그 환율 조작에 대해서는 중국이 세계 챔피언이다. 환율 조작 국가로서 했는데 환율 조작국 아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해서 협조해주면 미국과 무역 딜을 더 좋게 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게 뭐 한 달 전에만 얘기한 것이라도 어떻게 해보겠는데 지난주에 그 환율 조작에 있어서 중국은 세계 챔피언이다라고 하고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말했다가 북한 같은 거 하면은 이렇게 한다고 나중에 또 요것을 요렇게 바꾸려고 미리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자넷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대해서도 얼마나 비난을 했었어요. 이 뭐 오바마의 마치 그 종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I like her. 자넷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 재임명할 것이라고도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 이전에 이미 시리아를 그 공습하기 전에 그 한 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아사드 관심 없고 다른 나라 일에 그 시리아 뭐 내전과 관련돼서 살상 무기를 국민에게 사용한 것이니까요. 다른 나라 내전에 우리는 개입할 뜻도 없고 그럴 여력도 없고 미국 문제 해결하기 바빠 죽겠는데 아메리카 퍼스트 하더니 딱 거기 가서 공습을 했잖아요.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치 내부에 들어가서 보니까 국가안보 등의 이슈에 있어서 결국은 정치인이다 하면은 과거에 다른 정치인들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로 코스를 뭐 밟아간다 하면은 조금 안심스러운 일도 되겠는데 이렇게 너무 많이 바뀌니까는 예측 불가능하다. 정책이 원래 없앴던 것 아니야?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션 스파이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뀐 게 뭐가 있어요? 상황이 바뀌었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는 지금 세금 그 코드 바꾸는 것 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 미리 이거부터 완성을 한다고 하니까 다시 무효화 시킨다고 어제 얘기하더군요.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달러에 대해서는 제가 180도 바꾼다에는 안 넣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강한 달러가 좋은가 약한 달러가 좋은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전문가들에게 물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어제는 달러가 지금 너무 강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조차 미국의 45대 그 대통령의 그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지금 달러 강한 것이요.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예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 잘못이라고 안 했겠죠.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 사람들이 나를 너무 믿어서 그래요. 나를 너무 확신해서 미국 다 잘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달러 값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그 한없이 올라가다간 강한 달러가 좋을 때도 있지만 좀 그 위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제가 관심 있게 봤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정치가 그 정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인생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아이템을 많이 봤는데 사실은 어제 그 뉴욕 포스트와 인터뷰를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것을 별로 전해드리지 않았습니다. 맨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전해드려야지 될 확고한 뉴스가 많은데 일정 부분 뭐 가십성이라던가 아니면 그 가볍다던가 하는 것을 조금 피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었는데 결국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맨하탄에 아주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화적인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그 수석 전략가 지난주인가요? 이제 너무나 좋아해서 아무 경험이 없는데도 국가안보 그 회의 그 위원회 자리에 딱 그 정규적으로 들어가도록 했다가 이제 싹 빼버린 그랬던 그 스티브 배넌에 대해서 나는 스티브 배넌을 좋아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캠페인 할 때 그 말기에 들어왔잖아요. 그 사람이. 그전에는 난 스티브 배넌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했어요.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2011년부터 만나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배넌이라는 사람이 지금 직책이 백악관의 수석 전략가인데 좋아는 하지만 나는 나의 온 전략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의 전략가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사람들이 스티브 배넌이 위험하네. 사위와의 싸움에서 사위뿐만이 아닙니다. 사위의 부인인 트럼프 대통령의 딸, 또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에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지만 굉장히 관심이 있고 또 아버지와 밥 먹을 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두 아들들과도 지금 스티브 배넌이라는 사람이 사이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림자 대통령에서 시사주간지 그 타임이 커버 스토리까지 쓴 것에 따르면 대통령을 그 조정하는 인물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대통령의 설계사이기도 하고 예전에 그 부시 대통령의 칼 로브에 비유를 하면서 그래서 이 그림자 섀도우 프레지던트에서 마크드맨 그러니까 요주의 인물로 지금 좀 몇 주일 사이에 그 내려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 워싱턴 포스트가 굉장히 그 자세하게 보도를 했는데 워싱턴 포스트는 21명의 백악관 스태프들 이름을 밝히기는 꺼려하겠죠. 당연히 그런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 안에도 지금 그 사위파가 있고 이 스티븐 배넌 파가 있고 하지 않겠어요? 사위도 캠페인 당시에는 스티브 배넌이 나이도 많고 60대가 넘고 그 사위는 36살이니까 삼촌처럼 따르고 네네 하다가 지금은 이제 내치려고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전에 대통령이 그만 좀 싸워라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약간 화해 분위기인데 대통령이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내가 나의 스스로 전략가다라고 얘기한 것은 섀도우 대통령이라고 스티브 배넌을 부르는 것을 싫어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건 어떤 스토리에서건 항상 본인이 그 주인공이 돼야지 되는 사람, 본인이 그 only one 그 리드하는 사람이 돼야지 되는 사람.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 그동안 스티브 배넌을 너무 비난하면서 띄워줬다는 얘기입니다. 내부에서 스티브 배넌을 따르는 그런 많은 사람들은 마치 그 요즘에 스티브 배넌이 추락하는 것을 보면서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랑하는 가족이 호스피스 케어로 옮겨지는 것을 보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은 이 스티브 배넌 수석 전략가는 굉장히 똑똑한 그 산적이 아니라 그 바다의 적이 뭐죠? 해적. 해적과 같다. 그리고 지금까지 큰 영향을 미쳤는데 백악관이라는 곳이 그 해군의 시스템과 같이 가기 때문에 어떤 구조적인 협조가 있어야지 되는데 해적에게 구조적인 협조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기는 참 그게 원래의 성향상 힘들다. 게다 대고 계속 스핑게일 같이 조정자라느니 이런 얘기를 들어서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화나게 하고 쟤가 나보다 더 세단 말이야? 이건 아니지.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 실제로는 그 배넌을 아는 사람은 배넌을 또 겸손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그 법무장관 그 제프 세션스 같은 사람은 스티브 배넌을 굉장히 그 옹호하고 그러는데 지금 백악관의 해적이라고 불리는 스티브 배넌이 원래 해군에서 7년 동안 복무를 했잖아요. 4년은 보조 엔지니어로 대학 졸업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그 전투기를 안내하는 내비게이터로 일을 했었는데 딸도 지금 육군에서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한때 레닌주의자였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될 때 그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지만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 그 풀뿌리라고 할까요? 뭐 굉장히 부자지만 스티브 배넌 자체는 아버지가 모은 돈을 2008년도 그 경제가 무너지면서 다 잃어버리고 부자만 계속 부자되고 이런 건 난 못 참는다. 이렇게 말했을 때 스티브 배넌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이 되고 또 재선을 생각할 때는요. 그리고 기부자들로서는 예를 들어서 멀서 패밀리 같은 경우는 수백만 달러를 이리저리 이런저런 방식으로 기부를 했는데 스티브 배넌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대통령에게 접근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지금 안 되니까 또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 대통령은 스티브 배넌보다는 또 그 캘리포니아주에서 간 이 사람은 더 어려요. 사위보다 31살인가 그런데 스티븐 그 밀러 쪽에 더 가깝게 가는 것 같다. 선임 정책 자문이요. 또 그 법무장관 아래서 보좌관을 지냈던 사람. 그래서 이 스티븐 그 밀러라는 사람은 스티븐 배넌하고도 굉장히 가깝고 아주 그냥 그 모셨고 대선배로 그런데 동시에 대통령의 사위인 자레드 쿠슈너와도 참 가까운 거리. 양쪽으로 그 균형을 잘 맞춘 거죠. 참 인생이 힘든 거예요. 어떤 경우는 줄을 타려면 한 줄만 타라. 두 개 다 놓친다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백악관에서 뜨는 별인 그 스티븐 밀러 같은 경우는 양쪽을 잘 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꺼져도 이쪽으로 지금 갈 수 있는 그런 것이고 대통령이 이제 스티브 배넌이 헬스케어 그 무효화하는데 하우스 프리덤 커커스 굉장히 강성인 이 사람들의 표를 모아올 줄 알았는데 모아오지 못한 것 등등해서 이제 화가 났다는 얘기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방카와 또 그 이방카의 남편과 도널드 주니어, 에릭 트럼프 이런 사람들이 그 스티브 배넌을 해고하기를 원한답니다. 트럼프 호텔의 이름을 지키기에는 스티브 배넌 가난한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지지했었고 이런 백그라운드 뭘 바꿔야지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이 그 지금 그 대통령의 아들 딸들로서는 싫다는 얘기예요. 그 돈을 조금이라도 잃어버린다던가 브랜드가 깎아 내려간다던가 아니면 가난한 사람 쪽에 포커스를 두는 이런 것은 대통령의 아들 딸보다는 스티브 배넌이 더 잘할 수 있는데 그거를 원치 않는다는 얘기.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좀 아들 딸 얘기를 좀 더 듣는 것이 아닌가. 뭐 결정적으로는 너무 또 이렇게 도드라져서 언론이 도드라지게 그를 보도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잠시 뒤에는 무슨 얘기죠? 아직 제대로 못 봤습니다. 대통령이 트럼프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예측한 사람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하고 또 강하게 예측했다고 하니까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이 핵은 아닌데 핵이 아닌 그 폭탄을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터뜨렸다고 하거든요. 투하했다고 하거든요. 아프가니스탄 동쪽이네요. 동쪽에 동북 쪽에 그쪽에 터뜨렸다고 하니까 아마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국제 정책 특히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죠. 뭐 군사 작전을 한다는 것은 그런 것을 해나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더 추가로 시리아에 한번 하고 난 이후에 지지율도 오르고 그리고 어떤 그 자신감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핵폭탄 터뜨렸다는 것, 아니 핵이 아닌 그 폭발, 그러니까 공습한 것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 큰 것은 아니군요. 그 알렌 리트먼이라고 어메리칸 유니버시티 워싱턴에 있는 그 대학교 교수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뭐 당의 무드라든가 뭐 계산 등을 통해서 8번 그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를 다 알아맞춘 교수잖아요. 이번에도 그 트럼프 대통령도 알아맞혔는데 뭐 닉슨이라든가 뭐 앤드류 잭슨을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앤드류 잭슨 이전에 7명인가요? 그 대통령은 전부 버지니아 쪽에서 나왔는데 앤드류 잭슨만 버지니아 쪽이 아니라서 아웃사이더라고 워싱턴이 아닌 곳에서 나왔다 나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집무실에 앤드류 잭슨 것을 크게 사진을 초상화를 걸어놨다고 하는데 그리고 빌 클린턴 다 뭐 그 탄핵 얘기가 있고 사임하고 아니면 뭐 클린턴 대통령이야 사임은 안 했지만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그 대통령들 그 주변 앞뒤 전후좌우 사정을 연구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되거나 사임할 것이다라고 그 예상을 했다는 거.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워낙에 예측을 잘하니까 지금 주목받고 있고요. 대통령이 지금까지 4월 29일이 돼야지 100일이 되는데 취임한 지 28일을 그 플로리다주에 자신의 그 클럽에 가 있었답니다. 이게 민간 상업 부동산이잖아요. 자신의 뭐 별장 집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윤리적으로도 비용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반 공무원이라도 뭐 본인이 그 자신의 그 사유지에 가면서 계속 뭐 경비 같은 것을 쓴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또 골프도 치고 오는 길 가는 길에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면 또 그게 사업하는 것 아니야? 사업체가 있으니까 아직도요. 이름이 빠지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지금 DC에서 그 팜비치까지 가는데 공군기지까지 가는데 돈이 얼마 드는지 백악관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는 한 번에 한 100만 달러 정도는 든다고 보고 이미 뭐 1000만 달러 이상을 썼다고 보고 팜비치의 쉐리프는 하루에 쓰는 대통령 때문에 쓰는 돈이 오면은 6만 달러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백악관에 있으면서 휴가는 무슨 휴가? 백악관처럼 좋은 집이 어딨어? 하고 지난해 선거 유세 기간에도 오바마 대통령을 굉장히 골프나 치고 뭐 자주 백악관을 비운다고 흉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하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오늘 그 마이애미 헤럴드가 전했는데 여러분과 제가 집에서 아주 그 간소하지만 훨씬 좋은 음식을 먹는지도 모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바로 그 별장이 뭐 지금 멤버십 피가 골프장 20만 달러 넘잖아요. 배로 올려서 최근에. 그런데 이 20만 달러 이상 되는 곳에서 밥을 먹으면 깨끗한 밥이겠지? 굉장히 더럽네요. 이 말 하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보건국에서 정말 좋아하네요. 보건국에서 13개나 위반 사항을 적발을 했습니다. 제가 그 마이애미 헤럴드를 보고 전해드리는 거예요. 헬스 인스펙터가 그런데 식품관리법 위반인 거죠. 그 부엌에서 2개는 냉장고에 관한 것 그리고 그 피쉬에 기생충도 있었대요. 아유. 고기는 위험한 온도에다가 보관해서 박테리아가 이글이글. 햄은 57도에다가 놨고 오리, 날고기도 50도에다가 놨고 닭은 49도. 근데 보통 그 날고기가 맥시멈 보관하는 온도가 41도라면서요. 피쉬는 막 다 익혀놨는데도 기생충이 막 있고 덜 익힌 것이겠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맛있게 하려고 적당히 익힌 그런 거죠. 그리고 부엌 싱크도 위생에 적절하지 않아서 또 그 일하는 사람들이 손을 찬물에 씻는데 이것도 그 위생 그 법에는 안 된답니다. 모고를 이렇게 그 다루는 데 있어서 깨끗이 좀 뜨뜻하다 싶을 정도의 물에 씻어야 된다는데 그리고 이제 걸어 들어가는 그 옷장이 아니라 걸어 들어가는 냉장고가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 그 냉장고에 가봤더니 아이 더러워. 선반이 두 개인가요? 얼마인가요? 그 냉장고에 녹슬었대요. 그러면서 외국인 리더 시진핑 뭐 아베 신조 다 여기서 다 밥상 차려서 밥 먹인 것 아니에요? 이게 뒤에 안 보이는 데는 아무도 알 수 없다니까는요. 우리 집이 제일 깨끗하다니까는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실 이런 뉴스 전해드리고 싶거든요. 오늘 아침에 NPR 방송이 보도하기를 세계에는 6만 종 그 가운데 이제 종마다 또 뭐가 많겠죠. 그 나무의 종이 6만 종 정도는 된다. 그리고 아마존에 굉장히 많아서 한 11,676종. 뭐 발견 안 된 것도 더 있겠죠. 브라질은 또 뭐 8,715, 뭐 컬럼비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 많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늘 그 뉴스를 하다 보면은 최근에는 뭐 폭발 이런 말씀만 드리게 되죠.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깜깜할 텐데 밤일 텐데 가장 그 핵을 제외하고는 큰 그 폭발을 지금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폭격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저희 또 11시, 12시 뉴스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 시리아 대통령은
그 화학 무기를 사용했다. 그래서 미국이 그 폭격을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화학 무기를 사용했냐. 화학 무기 있지도 않고 그런 일 있지도 않다. 미국이 다 만들어낸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어린이들이 숨지기도 했는데요. 한국과 세계, 미국을 포함한 그런 나라에서는 105회 되는 살아있다면 김일성 주석의 생일에 어떤 불길한 일이 터질까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런데 영국 그 북부에서는요 105세 되신 분이 지난주에 잭 레이놀즈라는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세요. 105살 생일 파티를 그러니까 그 롤러코스터 타는 것으로 하셨다고 하거든요. 104세 때도 기록을 세우셨었습니다.